맨해튼 한인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 증오범죄 규탄에 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시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공무원 1,400여 명을 무더기로 해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인 후보 3명의 3파전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CDC가 한국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리며 한국 방문 금지를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모든 코로나 변이를 막는 슈퍼백신 연구 임상시험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버스 전용차로 확장에 대해 시정부와 시민들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올 2월달 푸드스탬프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암트랙 열차가 전력 공급 문제로 약 7시간 동안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맨하튼 아파트에서 자신의 뒤를 밟은 노숙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한국계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리 사건에 대해 아시아계는 물론 다른 소수 인종도 증오 범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가 뉴욕시 맨하탄 차이나타운의 고인 아파트 앞 공원에서 주최한 규탄 집회에는 한인단체와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흑인, 유대인 단체 대표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의회 등 한인 인권단체 회원 50여 명은 오늘 오전 10시 플러싱에서 대절 버스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증오범죄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ABC, CBS, 팍스뉴스 등 주류 언론 기자들도 참석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신종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와 폭력이 늘고 있다며 이런 일을 더는 용납할 수 없고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유대인 단체 JCRC의 로버트 캐플런 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에서 증오의 악몽이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대교 성직자 캐플런 국장은 자신의 조부모가 증오를 피해 망명한 난민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서 발생한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소속 외교관에 대한 묻지마 폭행과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중국계 여성 피살 등도 함께 규탄했습니다. 저명 흑인 인권운동가 알 샤프넌 목사가 설립한 전국 행동 네트워크의 데릭 퍼킨슨 팀장은 샤프넌 목사는 모든 형태의 증오에 맞서왔다며 단지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시 의원 줄리 원, 린달리 의원 등도 참석해 아시아계 여성을 겨냥한 증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한인 50여 명은 집회를 마친 뒤 고인의 아파트 앞으로 이동해 헌화와 묵념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 1,430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뉴욕시 소속 공무원 37만 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공무원 해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마감 날이었던 지난 11일 최소 1차 백신도 맞지 않은 공무원 1,42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8월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백신 2회 접종 요건을 적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한 2명을 이번 해고자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미접종자 대량 해고 조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부스터샷 의무화까지 고려 중이라고 엄격한 규제를 예고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해고가 뉴욕시 소속 공무원 37만 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공무원 해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량 해고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914명으로 전체 해고자 가운데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청 소속 공무원 101명, 교도소 공무원 75명,
보건위생부 40명, 경찰청 36명 등이 해고됐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직원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당초 해고 대상에는 뉴욕시 공무원 4천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청 대변인은 해고 위기를 모면한 이들 중 1,000여 명은 마감 기일인 11일 오전에서야 1차 백신 접종소를 제출하며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공공부문 근로자의 95%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뉴욕시가 지난해 10월 공무원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할 당시 추산한 1차 백신 접종률 84%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뉴욕시 최대 경찰 노동조합인 경찰자선협회, 연합교사연맹, 소방관 노조인 등 공무원 노조 20여 곳은 법원에 미접종 공무원 해고 규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공무원 9천여 명은 이 같은 노조에 가입해 백신을 맞지 않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또 다른 공무원 13,044명은 백신 의무화 명령이 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면책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실시되는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현직 시장 등 출마가 유력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한인 후보 3명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크리스 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재선 도전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 시장은 11월 선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과 타운 민주당 위원회에서의 공천 가능성이 높아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이 주민들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또 다른 한인 정치인으로는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폴 킴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타운 시니어 센터 책임자이기도 한 김 의원은 변호사인 부인과 함께 교회 커뮤니티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이며 단단한 표밭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김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독자적인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펠팍 시의원 선거에서 유례 없이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스테파니 장 시의원도 올 가을 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시의원은 펠팍타운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금 남용 문제, 경찰 내부 혼란과 줄 소송, 통제되지 않고 있는 난개발, 교육 분야 난맥상 등을 지적하며 시장 선거 출마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KBTV는 장 의원에게 확인을 위해 15일 오후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 동부 대표적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이라는 자리에 한인 시장 연임 문제를 둘러싼 동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이유로 한국을 여행 경보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한국 방역 당국은 비자 발급과 출입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인 기자입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우리 국민이 미국에 방문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며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4단계로 설정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갱신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 따르면 한국은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 외에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코모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생페르 섬과 미켈롱 섬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CDC는 또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려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자격이 된다면 추가 접종까지 맞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DC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여행 경보를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7곳의 국가 자치령이 4단계로 분류됐습니다. CNN은 지난달 초만 해도 4단계로 분류된 나라는 약 80개에 불과했지만 이제 거의 140곳으로 불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CDC의 여행 경보에 올라와 있는 전체 국가 자치령의 절반을 넘는 것이자 1에서 3단계로 분류된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 높음으로 분류됐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를 광범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슈퍼 백신 개발을 연구 중인 가운데 곧 인체 대상 임상시험 1단계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이도 막을 수 있는 광범위한 백신을 연구 중이며 국방부 산하 월터 리드 육군연구소는 사스 계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인체 대상 임상시험 1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위스콘신대,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등에서도 유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는 지난해 9월 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세계 기관에 3,6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앞으로 박쥐를 통해 인간으로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백신 개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립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년 전 사스에 감염된 이력이 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서 다양한 변이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범 코로나19 백신을 연구 중인 드루 와이스먼 펜실베니아 의대 면역학 교수는 늘 새로운 변이가 생기는 만큼 변이를 쫓는 방식은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6개월 주기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가 백신을 접종받을 때까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비드-19로부터 뉴욕시가 정상을 회복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 정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뉴욕시의 버스 전용차로 확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추진하는 버스 전용차로 확장 계획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타임즈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부터 뉴욕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 전용차로 확장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 겸 CEO는 맨해튼 교통 혼잡류 시행이 연기된 가운데 버스 전용차로만이 버스 운행 속도 향상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의 평균 버스 운행 속도는 시속 8.1마일 정도로 느린 편이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릿의 경우 통근 시간 평균 버스 운행 속도가 50% 빨라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올해 초 취임 당시 향후 4년간 150마일에 달하는 버스 전용차로 추가 계획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정치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확장이 되면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의 교통 정체가 심해져 지역 방문자가 줄어들고 인근 구역의 교통 체증이 악화되며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야기된다며 이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버스 전용 차로가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릿과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됨에 따라 승용차의 접근까지 어려워진다면 지역 비즈니스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비용 지원 혜택 스냅, 일명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이번 달 추가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번 달에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10일 연방지원금을 투입해 푸드스탬프 최대 수령액인 $835를 받고 있는 가구에 최소 $95의 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푸드스탬프 수혜 가구들은 오는 25일까지 그리고 뉴욕시 이외의 모든 카운티는 17일까지 인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지급액은 수령인이 기존에 받는 전자계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된 혜택도 일반 푸드스탬프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소매식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당월 잔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달에도 모든 스냅 수혜자들에게 최소 $95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는 지난 11월 기준 약 160만 가구, 인구수로는 약 277만 명이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연방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비용 지원 혜택 스냅 지급액을 25% 인상한 바 있으며 전국 4,200만 명 이상에게 인상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0%, 개인당 월소득 $1,610,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313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민권센터나 KCC 한인동포회관 등 한인단체를 통해 신청과 상담 등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버스턴을 출발해 워싱턴 DC로 향하던 앰트랙 열차가 전력 공급 문제로 퀸즈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차는 7시간이 넘도록 운행을 재개하지 못해 1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열차에 갇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월요일 오전 워싱턴 DC로 향하던 암트랙 열차가 퀸즈에서 급정차해 탑승하고 있던 100여 명의 승객들이 7시간이 넘도록 열차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2일 5일 열차는 보스턴을 출발해 워싱턴 DC에 도착할 계획이었지만 14일 오전 8시 40분경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퀸즈 헌터스 포인트에 정차한 후 7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당시 열차 내에는 승객과 승무원 106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트랙 측은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물과 스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갑작스런 열차 운행 중단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전했습니다. 암트랙 측은 성명을 통해 복구 작업에 동원될 구조엔진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며 복구되는 즉시 해당 열차는 맨하튼 펜스테이션 모이니안 트레인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트랙은 북동부 지역을 잇는 열차 서비스로 보스턴과 뉴욕, 워싱턴 DC 등지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하는 상원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라파엘 워넉 조지아주 상원 의원은 법안을 지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상정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워넉 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한 7번째 상원 의원입니다. 같은 조지아를 지역구로 하는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워넉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미주 한인들의 지속적 방문과 설득 끝에 이 법안에 지지 서명한 것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맨하탄과 퀸즈를 잇는 에드카치 퀸즈보로 브릿지에 보수 공사를 시작해 차로가 축소 운영됩니다. 이번 공사는 교량의 수명 유지를 위한 보수 공사로 최소 2023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어퍼데크 맨하탄 방향 차로 최소 한 곳이 24시간 동안 통행 제한됩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오프피크 시간대에는 어퍼데크 맨하탄 방향 차로 2곳 모두 통행이 제한되며 퀸즈 방향 차로 2곳 중 한 곳이 맨하탄 방향 차로로 운영되게 됩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오프피크 낮 시간대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오프피크 밤 시간대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지정됩니다. 퀸즈보로 브릿지는 매일 14만 5,50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은 교량으로 이번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에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뉴요커들이 교통 혼잡 때문에 길에 버린 시간이 8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탐탐 트래픽 인덱스 2021 발표에 따르면 작년 뉴욕시는 전국 주요 도시 중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뉴욕시 운전자들이 길에 버린 시간은 80시간으로 팬데믹으로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던 2020년과 비교하면 9% 늘어났습니다. 뉴욕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로는 로스앤젤레스가 75시간으로 2위, 마이애미가 64시간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늘어난 재택근무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는 42%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여전히 12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이 내달부터 5.3% 인상됩니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약 9만 명의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은 3월 1일부터 현행 마일당 $1 10센트에서 $1 16센트로 그리고 분당 50센트에서 분당 53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8년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았고 이에 운전자들은 지난달 뉴욕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전기사 1인당 연평균 $3,800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